어깨가 자꾸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보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바로 이 나이 탓이라는 한계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에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탓은 이제 그만.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잠재력을 깨우는 방법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지도처럼 여러분의 몸속에 숨겨진 제2의 청춘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운동의 중요성을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깁니다. 물론 노화에 따라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근감소증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이자 만성질환의 방어막이며 균형과 안정성의 수호자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합니다. 또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 같은 여러 만성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제가 겪었던 한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 초반의 김할머니는 매일같이 무릎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연골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의외로 근육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졌고 이것이 통증으로 이어진 겁니다. 꾸준히 하체 근력 운동을 시작하신 후 할머니는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졌고 이젠 손주들과 공놀이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이처럼 근력 운동은 단순한 몸 만들기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꾸준히 자극을 주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길을 걸을 때 자꾸만 등이 굽거나 어깨가 움츠러드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게 약해지는 곳이 바로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와 이를 지탱하는 중심인 코어 근육입니다. 코어 근육은 복부, 허리, 골반 주변의 근육을 통칭하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자세가 무너지고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척추와 코어 근육 약화는 단순히 자세가 나빠지는 것을 넘어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균형 감각 상실로 이어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셨던 60대 박 선생님은 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죠. 저는 박 선생님께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과 함께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플랭크와 브릿지 자세를 꾸준히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되겠어요?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후 박 선생님은 더 이상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플랭크는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초씩 버티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브릿지는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엉덩이와 허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코어 근력 운동은 척추를 안정시켜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중심을 잡아주어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나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걷기 운동은 분명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근육량을 늘리고 유지하기에는 아쉽습니다. 하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기능이 약해져 심장에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하체 근육 약화는 단순히 다리 힘이 빠지는 것을 넘어 심혈관 질환, 부종, 그리고 낙상 사고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입니다. 70대 후반의 이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산책을 즐겨 하셨지만 얼마 전 빙판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할아버지의 하체 근육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체 근육이 부족하면 보행 중 균형을 잃기 쉽고 넘어질 때 충격을 흡수할 근육이 없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하체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고 스쿼트와 런지 동작을 꾸준히 하도록 지도해 드렸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혼자서도 외출하실 만큼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맨몸 스쿼트는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앉는 느낌으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나 벽에 기대어 진행해도 좋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하체 운동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을 높이 올리고 내려올 때는 발바닥 전체로 착지하며 천천히 내려오세요. 하체 근력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부종을 완화하고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혹시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으아 소리가 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어깨 관절은 굳어지고 팔 근육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옷을 입거나 물건을 드는 등 사소한 일상 동작조차 불편해지죠.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굽은 어깨와 거북목으로 인해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상지와 어깨 근육의 약화는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등 관절 질환의 원인이 되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제 환자분 중 50대 중반 여성분은 오십견으로 인해 머리 감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셨죠. 하지만 어깨 스트레칭과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병행한 후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셨습니다. 밴드 스트레칭은 탄성이 있는 밴드를 이용해 어깨와 등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입니다. 가벼운 아령 들기는 작은 페트병에 물을 채워 아령처럼 사용해도 좋습니다. 팔을 앞뒤로 흔들거나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어깨와 팔 근력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통증을 완화하여 일상생활의 자유를 되찾아줍니다. 근력 운동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지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양의학이 해부학적 구조와 근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동양의학은 기혈순환과 경락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양의학적 접근으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어떤 근육을 어떻게 자극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가 하체 근육 강화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동양의학적 접근은 근육의 문제는 단순히 근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기능과 기혈순환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간 기능이 약해지면 근육이 뻣뻣해지기 쉽다고 보며 이에 맞는 침술이나 한약 처방을 통해 근육 건강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족욕이나 반신욕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이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기혈순환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의 회복을 돕는 것이 서양의학적으로 권장됩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함께 활용하면 근력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리로는 모두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운동하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들이 앞서시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5분만 투자하세요. 출근 전 5분, 점심시간 5분, 자기 전 5분. 이 5분 동안 스쿼트 20개, 플랭크 30초만 해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실천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운동하다 다칠까봐 두려워요. 맨몸으로 시작하세요. 맨몸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등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은 부상 위험이 적고 근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유튜브에 초보자 근력 운동을 검색하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한 자세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넘은 분들도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주면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나이 탓이라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탓이라는 오해를 깨고 근력 운동이 왜 우리 삶에 필수적인지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를 책임지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며 우리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근육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몸 스쿼트 1개, 플랭크 10초부터 시작하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 때문에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다시 한번 믿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작은 근력 운동이 내일의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2의 청춘을 향한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나이 탓이라며 운동을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근력 운동법을 직접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건강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